자, 마석고 심석고 학습 전략에서 수시 정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는 버전. 수시를 가기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내신만 해갖고 대학은 갈 수 있다. 선배들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내신으로도 대학 가는 선배들. 그 선배들과 동문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선배들보다 내가 좀 더 잘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시험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그 대가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수능 공부하십시오. 그것도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 수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정시 볼까요? 금방 얘기했던 대로 수능 학습 하고요. 그 다음에 일찌감치 실전 수능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전 수능 연습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해야 돼요. 왜 5월일까? 6평 때문이에요. 6평, 그러니까 5월에 시작하라는 게 5월 30일에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5월 시작하면 6평을 대략 한 달여, 30일, 40일여를 앞두고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또 뒤에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정시를 막연하게 난 그냥 정시야 이지랄 하지 말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를 확인해야 돼요. 지원 가능한 대학을 먼슬리로 월별로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이제 여기에서 접어드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심석고, 마석고는요 방학 때 좀 해주세요. 방학, 그러니까 개학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좌표를 모르고 그냥 시기추천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선생님께서 딱 주십니다. 아까 저기 최영규 선생님이 재작년에 저랑은 둘이 여기서 했었죠. 근데 아까 5년 만이라는 게 김병욱 선생까지 했을 때 5년 만이고요. 그때는 서울에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때는 김병욱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둘이 최영규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그때 자소서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자소서도 봐주고 입시 전략도 다 짜줬죠. 어느 정도 갭이 크냐면 배치표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죠. 본 적은 있어요? 바둑판처럼 생긴 거? 그러면 2칸, 3칸, 4칸 아래로 학교에서 해주세요. 학교는 어느 대학을 갔다가 중요한 게 서울대, 연고대 요 정도, 서성한 이런 것도 잘 내진 않고요. 그 학교보다는 많은 4년제 대학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성과는 4년제 몇 명이 중요하지 좋은 학교 몇 명 갔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언컨대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다 올렸어요. 이래도 될 수 있다. 이래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를 다 갔던 거예요. 재작년 선배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었어요. 이건 또 작년 얘기. 작년에는 김병욱 선생이랑 저랑 같이 있었죠. 뭐 저는 항상 있었네요. 그때도 모 학생, 심석고 모 학생에게 학교에서는 천안대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학생은 세종대를 갔어요. 이런 갭이 크죠? 크죠? 그리고 이런 갭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니까 맞추려면 이런 수능 준비를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내신이냐 아니면 수능이냐 이런 건데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요 3학년은 모두 수능 준비가 하고 내신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신이 거기에 낑겨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석고나 심석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3학년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심석고랑 마석고랑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교과서 출판사가 다르죠. 3학년 때는 전국 교과서가 똑같아집니다. 수능 특강으로 모두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양적으로는 엄청 늘어나죠. 수능 공부를 큰 호흡으로 해야 내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 선을 긋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없는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내신과 수능에서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둔다는 것은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학습 전략이다 이런 거죠. 특히 3학년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차피 고3은 EBS 수능 특강 자체가 교과서예요. 좀 이따가 뭘 또 보여드릴 건데 거기도 해놨거든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두 학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요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심석고와 마석고가 모두 문학을 했단 말이야. 문학을 했고요. 2학기 때는 불과 최근에 시험 본 것까지 심석고는 독서를 했죠. 그 다음에 마석고는 이번에 어마무시한 이상한 등급 컷이 있었지만 언어와 매체를 했었죠. 그렇지? 수능 특강은요. 다 다룹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들었던 건데 1학년에서 2학년은 그냥 갔잖아. 그런데 3학년을 가면 국어 학습에 대한 심적 부담이 10배가 돼요. 심적 부담이 10배고요. 실질적인 학습, 실질적 학습 부담은 대략 시험 범위 작품 뭐 여러 가지 다 계산해 봤을 때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공부 양이 많아지는 거야. 1학기 때는 문학만 했고 2학기 때는 독서나 언매만 했는데 3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몇 달 남았니? 뭐 한 2달 정도 남았죠. 2달 후부터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죠. 양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뭐 심적 부담도 커지는 거야.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거죠. 그리고 다 안 돼요. 지금 저랑 수업 듣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랑 수업 듣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 그치? 그리고 더 많이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쥐어짜내고 다 쥐어짜면 또 만들어내고 뭐 이지랄 하는 건데 3학년 때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못합니다. 장담컨대 재작년에 서울대 간 친구도 그렇고 작년에 서강대 간 친구도 그렇고 수능 특강 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도 있어요. 수능 완성도 있습니다.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보다 분량은 좀 적어요. 적은데 조금 어렵죠. 짜증나고 봐도 하기 싫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는 2학기 때는 좀 이렇게 약하게 하더라고요. 두 학교에서. 그 저도 처음으로 수능 완성을 대충 봤어요. 대충 한 근 20년 만에 처음 대충 봤어요. 2학년 때는 아예 수능 완성을 안 다루니까. 수능 파이터들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석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석고 손 들어볼까요? 마석고. 이렇게 나와요. 매년. 근데 제가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거 다 신대 이런 거 싸늘하니 막 이런 거 아세요? 뭐 싸늘하죠. 이런 거 모르는데 그의 반 뭐 이런 거 패촌행 읽기도 불편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보세요. 이게 독서야. 마석고가 심석고랑 마찬가지로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려운 거 반, 적당한 거 반 정도 고르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안 합니다. 순서대로 안 해요. 딱 제목만 봐도 하기 싫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인문예술 1에서 쉬울 것 같죠. 얘 가장 어려웠어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놨는데 그게 그 소리 같고 저게 저 소리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중간고사를 이렇게 보고요.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또 봅니다. 마석고는 심석고보다 시험 범위가 많아요. 좀 이따 심석고 나오면 알려드리겠으나 이거 보세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험 문제 다 출제될까요? 아니에요. 작품 수나 지문 수가 문제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석고 이번에 석보상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안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젠 받아들여야 돼요. 공부한 게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공식부터 바로 없애야 됩니다. 자, 심석고 볼까요? 심석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심석고는 범위가 적은데 요거 보세요. 요거. 요지랄.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와 화법, 작문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지. 언매 화작을
다 해야 돼요. 선택 여지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조금씩 나눠요. 그 다음에 저는 엄매할 건데요. 저는 화작할 건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요. 배웠잖아. 1, 2학년 때. 이걸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죠. 고전시가 뭐 쭉 있어요. 근데 심석고는 매년 이렇습니다. 기말고사는 좀 간단해져요. 심석고는 1학기 기말고사가 대비가 쉬워지고 문제가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100점이랑 97점이 많았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100점, 97점 이렇게 많으니까 좋겠네? 등급 컷이 아주 이번에 마석고 2학년 시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험을 보는 사람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객체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뭐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학교에 1등급이 없대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거. 자,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알파 수능반 국어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좀 빨강색으로 칠할 걸 하고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선제적 공격이에요. 여기 여학생들 중에 주먹싸움 해본 사람 있어요? 주먹싸움? 유민? 남학생들은 간혹 하죠. 주먹싸움 하면서 크니까.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선빵이 중요한 거예요. 선빵. 저 보세요. 싸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안 맞고 다녔습니다. 비결은 선빵이었어요. 선빵이에요. 선빵.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냐 못하느냐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성질이에요. 나보다 싸움 잘할 것 같아도 먼저 때려버리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특강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지. 수능특강이 언제 출간되냐면요, 매년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 우리 동네에 교보문고 있거든요. 여기 교보문고는 없죠. 저희 동네는 있습니다. 저는 교보문고 VVIP 회원이어서요. 책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보든 말든. 책을 이게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등급 떨어질까봐 그 안 보든 책을 막 사요. 저는 가장 먼저 받습니다. 전 창고에서 받아요. 그래서 직원이랑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요. 또 제가 옛날에 출판사 사장도 해서 어떻게 알거든요. 그래서 창고에서 바로 받거든요. 작년에 1월 27일인가 그때 받았어요. 빨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뿌려지면 2월 첫째 주 정도면 뿌려지긴 해요. 근데 저는 바로바로 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약을 걸어도 요즘 책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지? 한번 2, 3일 안에 오나요? 근데 요때는요 일주일 있다 와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적어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적어되는데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요 제가 구성한 교재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재가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나오면 병행할 겁니다. 양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제 처리를 할 거예요. 좀 이따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먼저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처음 들은 건 아닐 텐데 수능 특강 문학만 따져보죠. 제가 다 세봤어요. 작년 거. 그랬더니 문학 작품이 128작품이 있었어요. 문학 작품 개수만. 근데 이게 보기 박스나 외적 중고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본문에 있는 작품 개수만 128개였어요. 그 다음에 독서는 상대적으로 적긴 적은데 72지문, 72지문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연계교재인데요. 다 보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좀 드물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1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우리 학공 알파 수능반 국어는요. 개학 전 필수 문학 작품과 출제 예상 지문을
우선순위로 선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딱 받고 얘들아 수능 특강 다 가져와 라고 해서 1페이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릴 겁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잠깐 요거 한번 인터셉트 해볼까? 제가 한 21년, 내년이면 22년째 강의를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2024년도 처음으로 재수반을 안 했어요. 아침잠을 좀 자려고요. 아침잠 자려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수업을 다 제끼고요. 다시 대치동으로 오전반을 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이 여기랑 거기 2개 반 잡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고3은 여기서 고3 뭐 최윤 선생님도 없고 뭐 김병호 꽁냥꽁냥 뭐 그냥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런가 보다 신재학 원장은 해달라 하는데 그냥 그랬었는데 올해는 요 3인이 모여서 하는 김에 제가 재수반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강남에서 치르는 모든 비싼 모의고사를 제가 그냥 다 공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계획도 있어요. 그 계획 때문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죠. 1교시가 7시입니다. 7시. 출근은 6시 반까지. 집에서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도 많이 못 먹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모의고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살 수는 없어요. 모의고사 한 번 보는데 한 2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 원본을 다 살 수는 없는데 그 원본을 받아서 직원한테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쇄를 해서 빠짐없이, 그러니까 1년치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다 제가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페이지서부터 차근차근 볼 생각은 없고요. 제가 추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작품, 요게 이 작품, 요게 이 작품을 추려서 묶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놓치지 않고 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였고요. 낯선 문학작품 분석 요령 익히기인데 아까도 여러분들 대충 보셨지만 단언컨대 5% 미만이에요. 내가 아는 작품이 수능특강은. 수능특강은 막 새로운 거 나옵니다. 새로운 거. 아주 새로운 거.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작품이 절반 정도 돼요.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아니면 저도 낯설죠. 야 이거 십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건데 낯선 문학 작품을 우리가 내신 시험 보듯이 꼼꼼하게 하게 되면 다 못 본다고요. 우리가 국어만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좋은 표현은 아닌데 훌치기? 훌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해서 같이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을 조금 경제적으로 좀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향성,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출제 방향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몇 작품 공부했어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심석고든 마석고든 시험 범위가 만약에 뭐 15작품이었다 20작품이었다 라고 한다면 나 몇 작품 끝냈어 몇 작품 끝냈어 이제 이 지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뺏긴 서러움을 노래하는 거구나.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골라서 이렇게 묶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시적 허용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거네. 이걸 또 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최근까지 시험 대비까지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졸지 않고 막 책을 뒤적거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방향으로 저거 할 거고요. 근데 네 번째 줄 보세요. 근데 요거는 진짜 예외야. 예외. 고전 소설, 고전 시간은요. 완벽하게 아무데나 그냥 그 고전 시가가 있다. 이 중에 아무데나 요만큼 빼서 해석해봐 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훌치기에서 고전 시간은 뺍니다. 고전 소설이랑 그거는 꼼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좀 필요에 따라서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양적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작품으로 연계 교재 정복하는 거죠.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시 뭐 그때는 알파 수능반이 아니라 그냥 예비 고3 반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런 거 나올 거다, 이런 거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서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추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6평에서 3작품이나 나왔어요. 안녕이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조우인의 자도사라든가 어떤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잘 찍습니다, 제가. 찍는 게 그냥 뽑기처럼 찍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가 됐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모두 직접 연계, 간접 연계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평 같은 경우는 이대봉전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대봉전이네 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수능 특강에 있었는데도.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연계라고 해요. 그대로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간접 연계까지 신경을 써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독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난해한 독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칠판을 잠깐 보시면 문학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80분 안에 빨리 풀어야 하고 80분 안에 빨리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정확성을 길러야 하는데 언제나 순서는 신속이 아니라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알파 수능반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도의 지문들 투성이에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독서 제재마저도 어렵습니다. 독서 제재인데, 그러니까 독서 제재하면 또 뭔지 모르죠. 독서의 독서 제재. 글 읽는 것과 관련한 제재마저도 그래프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교육 분석 철학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야 나오겠냐마는 어찌됐건 모든 독서 지문을 스피드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알파 수능반이 그러니까 방학이 딱 끝나고 고3이 딱 되게 되면 만약에 제가 90분을 수업을 하게 되면 90분 안에 맥스 3지문까지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알파 수능반 때 기를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문학은 양쪽으로 좀 승부할 건데 독서는 질적으로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독서는 6평 전까지 나만의 독서 방법을 구축하지 못하면 그건 안녕해요. 6평 이후는 독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어만 가지고 대학을 가진 않잖아. 수학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탐구도 해야 되죠. 다른 것도 기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라. 만약에 알파 수능반인데 독서 너무 늦어요. 내가 느릿느릿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장, 이러한 문단, 이러한 전체 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내가 패러프레이징해서 메모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기르게 할 겁니다. 좀 이따 숙제할 때도 숙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는 3월 모의고사 성적 2등급 이내 진입하기 요겁니다. 2등급 이내 진입하기. 1등급을 너무 빨리 찍으면 김새니까 이게 2024년도에 치러진 굵직한 모의고사와 수능의 등급 컷을 3등급까지만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어때요? 학평 어땠어요? 3월. 요 정도죠? 6평 비슷하죠? 그쵸? 9평 때 놀랐죠? 그리고 10월은 그렇게 지나가다가 11월 수능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 어떠한 경우에라도 6평, 9평, 11월이 모두 낮은 때는 없었어요. 높낮이가 있거든요. 높낮이가 있었는데 9평 때는 좀 문매를 먹었죠. 그리고 수능 때는 이렇게 조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6, 9, 11이잖아요. 잘 봐요. 6월이 이러니까 9월을 이렇게 놓고 수능 때 크리크 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섬세한 작업들을 해놨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언어와 매체 하자주의자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뭐 제가 더 이상은 강요할 수는 없고요. 화작과 언매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겨울방학 안에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잠시 후에 마무리할 때 설명을 해드리죠. 자, 요거 보고 2등급 안엔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근데 100점을 받으면 1등급이 될 수는 있어요. 평가원은 마소코가 아니거든요. 100점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0점을 목표로 해야 9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0점이 된다는 것은 그냥 2등급은 안전하게 간다는 거죠. 90점대가 3등급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생각하고 90점을 항상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반팔 입다가 다시 슬슬 긴팔 입을 때쯤 막판 파이널 하면 1등급 할 수 있어요.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은 최저 기준만 어느 정도 맞추면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요. 뭐 서성한 이런 데 그냥 가요. 진짜로. 경쟁률도 낮고 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더 하면 돼.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요. 이거는 제가 재수생들한테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첫 개강을 하게 될 우리 알파 수능반에서는요, 첫 시간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2개를 선보일 거예요. 2개를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선택 과목은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은 화법과 작문, 절반은 언어와 매체를 할 거거든요.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매체를 다룰 거고요. 화법과 작문은 말 그대로 화법과 작문 섞인 거, 이런 것들을 제가 90분 동안 첫 강의 때 다룰 건데 그걸 보고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일주일에 선택 과목 한 세트를 과제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름 써서 제출하게 한 다음에 제가 직접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제가 레코딩 할 거예요. 채점을 통해서 선택 과목과 관련한 방향성 그리고 개별 지도를 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은 이번 알파 수능반 기간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수업하는 저도 편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신재학 선생, 신재학 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심석고, 마석고, 고3을 학교별로 나누셨으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욕 먼저 하거든요. 야이씨, 그럼 또 했더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3도 심석고 따로, 마석고 따로 할 겁니다. 시험 범위가 겹치긴 하는데 그냥 아예 따로 할 거예요. 따로. 그 따로 된 속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다 케어를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처음만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과제로서 제가 다 메꿔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클리 체크를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1회겠죠. 그래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해서 횟수를 매겨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선제적 공격에서 요거 이게 우리 회사 로고예요. 저는 이 회사 사장님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험 때 드렸던 자료들은 여기저기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작업에 동참해서 품앗이를 하거나 필요하면 사거나 했었어요. 문제가 거의 없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어렵다는 심석고 시험 대비도 꾸역꾸역 문제를 만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없어요. 어디에도 문제가. 그래서 수능 특강이 나오자마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그걸로 연구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 다시 일로 넘겨볼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우리 회사랑 저는 이제 저까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가장 제일 잘생겼겠죠. 4명이 같이 연구를 해서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하나, 그 다음에 K 모 회사 하나, 그 다음에 N 모 회사 하나라고 해서 이 회사들은 날 모르고 나도 이 회사 내부적인 거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살 거예요. 사서 그건 그거대로 다 주고 저는 제 거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어땠냐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아까 뭐 폐촌행 같은 게 있다. 없어요. 한 문제를 만들려면 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재작년인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수업 끝나면 가서 연구실 가서 만들고 오늘은 2개 만들었다. 또 들어가고 내일은 3개 만들어야지. 그래서 꾸역꾸역 10문제 채워서요. 10문제 갖다가 계속 수업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남양주 아니면 어느 서울의 어떤 학원이라 할지라도 그 자료가 없다고 하는 수능 특강 문제를 제가 가장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다 사거든요.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살게요. 뭐 가진 게 없으니, 가진 게 얼굴과 머리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보면 학공수능 알파반 국어는 두 회사 문제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함과 더불어서 우리 반도복스 문제가 추가로 제공될 겁니다. 자, 됐죠?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신재학 원장이 제 스케줄을 줄 거예요. 그럼 지가 꽁냥꽁냥 만들겠죠. 여러분들 스케줄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마련해 준다면 고3은 심석고, 마석고를 쪼갤 생각입니다. 인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대학에 붙여버리면 되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이지 이게. PPT는 좀 더 남았어요. 준호야 읽어봐. 다음 거 넘겨볼까요? 별보다도 찬란한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게 분명히 수능 특강을 받으면 심적 부담이 커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제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많을 겁니다. 저랑 수업 들은 사람 숙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다 하더라도 확인 안 하죠. 그것도 일이거든요. 확인하는 것도 일이야. 얼마나 힘든데. 했네 안 했네 뭐 어금니 꽉 깨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값 못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근데 고3 때는 합니다. 독촉도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물론 최소한의 노력 이건 좀 얍삽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자기의 힘을 낭비하지 않고 국어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내 나름대로 밤새서 준비하긴 한 건데 내용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여튼 궁금한 게 있으면 신재학은 모르고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신재학은 잘 모릅니다. 이수영 원장님이나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좋습니다. 질문 있어? 시리 질문 있어? 그래 그런 거 물어봐. 그거는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아는데 자기만 아니까 너가 골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수업을. 그러니까 한번 정해. 근데 이게 3월이 됐는데도 저는 엄매할까요? 화적할까요? 에이 그게 끝난 거야 그거. 에이 끝난 거야라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엄매 화작을 3월이 돼도 안 골랐다. 안녕. 그 다음에 6평이 됐는데도 나만의 독서 방법이 구축되어 있지. 안녕. 다 안녕인 거야. 그냥 그러면 뭐 이제 뭐 중환자죠. 멀쩡히 걸어 다니지만 국어 영역에서는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건 겨울방학 때 다 하는 거예요. 시간 많잖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삶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나는 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네 라는 딱 한 번이 올 겨울방학 그리고 고3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건 맹세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1년 쉬었던 재수반을 다시 가는 것도
거기에 있는 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서 신재학한테 좀 형 같은 모습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뭐 물론 멀쩡한 형이긴 한데 좀 유익했나요? 좀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찬란하게 등장한 만큼 찬란하게 갈게요. 이쪽 오시네? 다 45분은 후딱이지. 나중에 하다가 그냥 막 그러니까. 아이씨, 넘겨. 네. 알았어. 몇 알았어. 동그라미 좀 전기장 켜고 누워 있어야지. 아주 좋아. 좋아. 좋고 질문도 하고. 애들 마지막에 과목별로 오늘 수업 들었던 걸로 퀴즈 내서 기프티콘 주는 행사 네. 했는데 오늘 뭐 해주신 내용 중에 퀴즈 낼 만한 거 있을까요? 잘 들었으면. 네. 독서 방법 구축은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다음 선택 과목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가? 이게 답이 같아요? 독서 방법. 답은 다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독서는 선택 과목은 언제까지 정해요? 선택 과목은 겨울 방학 때까지가 답이고요. 독서 방법 구축은 5월. 네. 겨울 방학까지 네. 이번 겨울 끝날 때 네. 방학 끝날 때까지고 네. 독서 방법은 5월. 네, 5월요. 네. 그래야지 유평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어이구, 이거. 나 먼저 뿅.